저는 30대 후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아들, 딸 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3살 먹은 애도 아는 소리인데 저는 이 말을 결혼 생활 10년이나 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고 결국은 사람 고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이며 경제적인 부분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 따져가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남편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선택이 실수였을까요?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은 현실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 버티고 살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였죠. 그나마 지금은 제가 아이들과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말 아이 분유값도 없어서 고생을 해봤고 그래서 지금의 여유 있는 삶이 더욱 소중해서 이혼을 선택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혼을 못하고 계속 살고 있었다면 남편과 개념 없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버는 돈은 다 뺏기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말을 하기를 자기는 부모님이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하나 운영하시고 본인도 지금은 부모님 마트에서 일하며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물려받아서 운영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만 알았어요. 마트라고 하길래 그래도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식자재 마트 수준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 불과했죠.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돈에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는 합니다. 부모님 가게에 일이 별로 없을 때는 나가서 막일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도 자주 했었어요. 저는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할 때 서로 돈을 합쳐 2억 조금 넘는 아파트에 대출 8천을 끼고 집을 사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문제는 결혼한 이후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런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저희가 신혼집을 살 때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딸랑 3천만 원 보태면서 나랑 똑같이 공동명의를 하자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때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만 해두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로 남편은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집 대출 갚는데 다 써버렸다며 한 푼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줄 돈이 하나도 없대요. 결혼 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 둘을 낳고 나니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 대출과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할부금과 아파트 관리비까지는 남편이 내고 있었고 그 외 보험료와 공과금, 통신비, 식비와 아이 키우며 들어가는 돈 일체는 제가 낮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과 친정에 조금씩 빌려서 메꿔나가는 식으로 몇 년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못했었고 한 달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00만 원을 벌기가 힘들었어요. 신랑은 제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항상 저보고는 생활비 아껴 쓰라는 말을 잔소리처럼 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으로는 내 식구 먹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고 당연히 100만 원 조금 넘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카드값 마이너스가 몇십만 원씩 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친정 부모님에게 빌려서 한 번에 갚아버리거나 시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어가며 해결하고는 했어요. 돈 이야기를 남편에게 진지하게 꺼내려고 하면 이 집도 거의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공동명의 바라는 너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대출금도 내가 갚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너가 부담하는 게 맞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저도 입을 다물고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전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궁상맞게 살았고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간 적도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열심히 대출을 갚긴 했어요. 하지만 빚만 빨리 갚는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닌데
남편 때문에 행복했어야 할 신혼 때와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들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즐거움이 거의 없었죠. 8천만 원 대출 받았다고 저한테 생활비는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그 대출 갚을 동안 제가 희생하며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해서 버는 돈은 저한테 하나도 쓰지 못한 채 모조리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남편한테는 자기 명의 집 대출을 갚고 있으니 불공평한 기분이 들었죠. 애가 둘인데 식비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건 저한테 다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남편과는 진짜 같이 살기 싫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돈 때문에 힘들어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지 돈 아니라고 맨날 저한테 고기 반찬 해달라, 냉장고에 소주 맥주 좀 사서 채워놔라 명령하는 남편이 저에게 대출금 남은 잔액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만큼이나 갚았다고 자랑하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고 매달 카드값 내는 날이 가장 스트레스인데 남편은 그런 제 고민은 안중에도 없고 혼자 즐거워 보이는 것이 이기적이라 생각했어요. 자기 앞으로 된 빚만 갚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죠. 남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남편보다 더한 시댁 식구들이 있었죠. 사실 결혼 전에는 시댁에 인사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숨겨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로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멍가게에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 집을 엄청 자주 들락거리며 냉장고부터 집안 살림을 일일이 참견하셨어요. 애초에 저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아들 밥은 잘 먹여야 한다며 하루 걸러 온갖 반찬을 싸가지고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식사 준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잔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지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도 문제지만 제가 정말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옛날 사람이 아닌데도 제 남편과 다른 두 형제를 전부 집에서 낳았다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로 밭에서 일하다가 배 아프면 금방 낳고 다시 일을 했다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아들 셋을 집에서 정말 수월하게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쉬웠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들 쉽게 낳는 줄로 알고 계세요. 제 첫째 아들이 신생아 때 4kg가 넘을 정도로 정말 우량아 중에 우량아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아이가 너무 커서 산모가 힘들 것 같으니 예정일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차라리 유도분만을 하자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심란했지만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일 테니 그 말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방 난리를 치며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왜 아직 나올 때도 안 된 애를 억지로 낳겠다는 거야? 아기라는 건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서 나오는 법이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디 문제라도 있으면 너가 책임질 거야? 무슨 의사도 그런 돌팔이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네? 애 셋 낳아본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딴 놈 말을 듣지도 마라. 애가 너무 커서 나중엔 너무 힘들어지니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요즘 유도 분만이 나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우리 친정엄마보다도 젊은데 생각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건지. 제가 계속 유도분만 하겠다고 말을 해도 고집 부리지 말라면서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 했어요.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유도분만 소리 듣고 저도 많이 무섭고 심란한데 어머님까지 저러시니 미칠 노릇이었죠.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기 낳는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잖아요. 정상적으로 의사 선생님 조언에 따라 아이와 제가 둘 다 안전하게 출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간절한 게 맞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너 편할 대로 하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 좋을 대로 하라는 그 한마디를 왜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계속 의사 말만 듣지 말고 그 병원은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서 어머님을 같이 설득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며느리 말은 안 듣더라도 자기 아들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난리를 옆에서 보고도 그냥 자기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면서 저보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애 낳는 사람이 너 혼자뿐이냐며 유세 떨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남편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너무 서러웠죠. 저희 시어머니 성격 자체가 보통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 맘대로 유도분만을 해버리면 어머님이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실 게 뻔한 일이었고,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 없이 친정엄마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애 낳을 때 옆에 있어주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예정일보다 12일이나 빨리 낳았는데도 아이가 워낙 크고 제가 초산이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낳고 나서 애가 태어났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병원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셨는데 보통 손주를 무사히 낳았으면 며느리한테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어머님은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주를 먼저 확인하고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제 날짜에만 나왔어도 이렇게 걱정을 안 했을 텐데. 혹시라도 애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엄마가 애 낳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수고했다 한마디 하셨어요. 첫 손주를 보고 아빠랑 판박이라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어머님은 병원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건 10,000원짜리 한 장 보태주시지 않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미리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아이 출산할 때 드는 비용까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서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속상해하며 조리원부터 빨리 알아보라며 현금 300만 원을 보내주셨지만 그 돈을 차마 쓸 수가 없었죠.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친정엄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제가 그 당시에는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속편히 산후조리원에 수백만 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 100일이 되었고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밥이나 한 끼 먹고 사진만 찍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식구들을 부르라는 이야기도 없이 다짜고짜 시댁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아이 100일 됐으니 떡을 해서 삼신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100일에 친정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시댁에서 어머님이 마음대로 차려놓은 상을 앞에 두고 사진 찍고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첫 애 낳고 둘째까지 낳아서 기르는 동안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피곤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는 멀쩡한 분이셨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우리 시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밖에 나가 노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나마 집에 붙어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고스톱을 치고 계셨어요. 보통 일이 없는 날에는 대낮부터 술을 드셨고 술에 취하면 주사가 어찌나 심한지 온갖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제발 술 마시고 저러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이는 법이라고 남편 역시 술만 먹으면 자기 아빠랑 똑같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실수를 해서 나가지 못하게 된 모임만 한두 개가 아니고 남편이 잘못한 일에 제가 나가서 대신 사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욕을 자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생각했더니 시아버지가 하는 소리랑 똑같은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포함해서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뭐하러 그 집안 며느리로 10년 동안 버티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편이 저희 친정에는 사위 노릇을 잘하냐고 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별로 멀지도 않은 거리에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데 1년에 딱 4번 찾아갑니다. 부모님 생신 2번, 그리고 명절 2번 이렇게요. 그것도 한 번 가면 어찌나 얼굴 표정에 불편함을 숨기질 않는지.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볼 일 있으면 빨리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아마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들을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남편이 신혼 때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대출금 8천만 원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는 생활비를 제게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어요. 8천만 원을 6년 동안 어찌어찌 다 갚았는데 그 이후로도 생활비를 안 주는 건 마찬가지였죠. 제가 남편에게 이제 우리 대출도 없는데 생활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었는데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처럼 하자며 돈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내면 겨우 그때그때 저를 달래려고 10만 원, 20만 원씩 주곤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결혼해서 남편과 10년 동안 살며 받은 생활비를 모두 합쳐봤자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생활비 안 줄 생각이면 집 살 때 들어간 내 돈 3천만 원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돈을 주는 대신에 아파트를 저랑 같이 공동명의로 해주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편과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죠. 그렇게 몇 년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다 보니 너무 미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그것도 한 달에 절반밖에 일하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수입 자체가 너무 불안했고 저 역시도 언제까지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애는 점점 커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려 무작정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인터넷으로 아동복 판매를 하고 있었죠. 마침 제 친구가 도매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알고 조금 싸게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처음 온라인으로 장사를 할 때는 당연히 많이 팔지 못했었고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쌓여가는 재고가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도 처리할 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제가 가게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무슨 옷 장사를 한다고 그래? 괜히 빚만 잔뜩 생겨서 내 아들 고생시키지나 마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야말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계시니 장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시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돈을 못 버니까 저까지도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남편은 택배와 배달 일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생활비는 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돈을 주지 않아도 집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아예 저보고 너도 돈 버니까 자기한테 돈 달라 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놓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는 제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고 첫 달부터 바로 순수익이 1,000만 원대를 넘어서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 아무래도 물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온라인 매출도 동시에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수입에 대해 남편과 시댁에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더 이상 제 입에서 돈 타령하는 소리가 나질 않으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와의 추억이라는 게 없다시피 한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제가 돈이 없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다녔었고 되도록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주머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예전에 해주지 못했던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2박 3일 놀러 갔다 온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애들만 데리고 제주도 갔다고 말을 해놨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신우가 오더니 저한테 조용히 이런 말을 해주었죠. 새언니, 며느리가 여행 간다고 신랑 밥도 안 차려주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요? 저라고 시어머니 화가 난 이유를 몰랐겠어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생겼으니까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시댁 잔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아이 둘 키우고 악착같이 제 사업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몇 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제가 얼마를 버는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죠. 종종 어머님이 장사는 잘 되냐고 묻길래 그냥 월세는 내고 있다 대답을 했더니 그까짓 거 얼마나 버냐며 당장 때려치우고 자기 아들 뒷바라지나 열심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았어요. 어차피 저 인간들에게 내가 얼마나 버는지 알려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친척분들한테 대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시댁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저한테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편하게 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속으로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알기나 하냐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 당시엔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에 어떻게든 참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댁에서는 저를 미워하시고 뒤에서 욕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어머님이 다른 집안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자기 친구 누구 며느리는 돈을 잘 벌어서 시댁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준다며 자기는 자식 복은 있는데 며느리 복이 없다고 한탄하셨죠. 만약 제가 시댁과 사이가 좋았다면 용돈 정도는 원 없이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미 저는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신 돈도 다 갚았고 오히려 부모님께 넉넉한 용돈까지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구박하셨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고 제가 매장 하나로는 부족해서 쇼핑몰 사무실을 따로 얻게 되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시댁이 돈 냄새를 맡았고 저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죠. 차도 바꾸고 예전에는 없던 부티가 나기 시작하자 남편이 갑자기 180도 변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변했어도 정이 떨어질 판인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가던 배달일도 슬슬 줄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를 내달라고 하질 않나?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으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재벌이를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본인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보다 시모라는 사람은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도매에 물건 떼러 간 사이에 매장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시어머니라는 분이 매장에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저희 회사 매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질 않나 제대로 영업도 못하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하는 일 무시하면서 한 번도 가게에 찾아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일로 일어나 싶었죠? 부랴부랴 매장으로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는 그동안 시어미를 속이고 살았냐?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돈 없는 척을 하더니 이렇게 번듯한 가게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여기 말고도 사무실이 하나 더 있다면서?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제가 언제 돈 없는 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언제 저한테 얼마 버냐 물어보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무튼 너가 얼마 버는지 대충 알겠구나. 당장 이번 달부터 나한테 300만 원씩 통장으로 붙여라. 갑자기 저한테 앞뒤 설명도 없이 300만 원이나 보내라 하더군요. 제가 그 돈을 왜 보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참고 뒷바라지했던 덕분이라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용돈 받고 효도 받으면서 살아보련다. 잔말 말고 300씩 보내.
내가 이 나이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너한테 용돈 받고 편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게를 나가시더라고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러니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고만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돈 요구까지 받았더니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화를 다 쏟아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가게 찾아오셨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매달 300만 원씩 내놓으래.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그 돈을 드려야 하는데? 아니, 너 돈 잘 벌잖아. 우리 엄마가 겨우 300달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솔직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냥 우리 엄마한테 돈 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잖아. 맞아, 잘 이해했네.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한테 생활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시부모님한테도 며느리라고 예쁨 받은 기억도 없어. 한 번만 더 어머님이 행패 부리면 그땐 우리 결혼도 거기까지야. 그러자 남편은 고작 용돈 좀 달라 했기로써니 이혼을 한 해 만에 입에 올리냐며 화를 냈고 저희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곧장 시댁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친정에 돈을 빼돌리느라 자기한테는 용돈 한 푼 못 주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친정 부모님에게 돈 빌려서 가게 차린 것부터 설명을 해봤지만 이미 제가 하는 말은 들을 생각이 없었죠. 결국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다가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 앞으로는 제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 괘씸하게 어디서 감히 이혼을 한 해 만에 떠들어? 너 이혼하려면 재산 절반 내놓고 가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지 저보고 재산 분할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집에 들어온 남편도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원한다면 법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남편과는 싸움 끝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까지 주기로 했죠. 어차피 법정 싸움 끝까지 해봤자 남편 쪽에서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으니 제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재산 분할 해달라는 말도 못 꺼냈고 오히려 살던 집을 반반 나누기로 한 데다 매달 제게 양육비까지 주기로 협의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서 괴롭다고 하는데 저는 두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된 상황에서도 마치 감옥에서 벗어난 듯 해방감이 드네요. 지금은 50평대 아파트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오히려 아이들도 훨씬 좋아하고 저 역시도 일에 집중을 더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은 이혼할 상황이 되자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이라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혹시라도 그때의 저처럼 고통받으며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면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